우리들의 원픽은 코인원으로 픽! 코인원. 차트의 신 100만원 매수 코인, 지금 100만원이 있다면 매수할 코인은 어떤 걸까요?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탑 5서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2022년은 금융이 토큰화하는 해다라는 JP모건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JP모건이 2021년은 NFT의 해로 전망을 했고 2022년은 금융이 토큰화되는 해다 이렇게 봤는데요. JP모건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가치라면 이더리움은 개발자들이 새로운 암호화폐와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캔버스 또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JP모건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의 사용 사례가 비트코인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봤는데요. 이더리움 레이어 1 네트워크는 확장성보다 보안과 탈중앙화를 선호를 하고 레이어 2가 이더리움의 보안성을 기반으로 해서 거래를 빠르게 많이 처리한다라고 봤습니다. 또 올해 중반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폭발적인 랠리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더리움에 대한 은사님의 날카로운 분석 잠시 뒤에 있을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원 애널리스트 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미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 증시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FOMC에서 12월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다소 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록에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올린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까지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언급이 되면서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다소 큰 하락세를 지금 겪고 있다. 큰 하락세가 나아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채굴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은 작년부터 오래 전부터 중국의 채굴 규제에 대한 이슈는 워낙 이제 오래 있어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채굴 규제를 하니까 이제 채굴지로 급부상한 곳이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자흐스탄이 세계 2위에 비트코인 채굴지로 굉장히 급부상하게 되었는데 그 카자흐스탄에서 인터넷이 폐쇄가 되면서 채굴에 대한 어떤 좀 이제 당연히 인터넷이 폐쇄가 되니까 채굴지에 대한 어떤 좀 리스크가 생겨나면서 다소 좀 해시레이트가 순간적으로 10% 가량 급락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FOMC에서 나왔던 의사록에 나왔던 기준금리에 대한 내용들과 이제 세계 2위의 채굴지로 꼽히는 카자흐스탄의 인터넷 폐쇄라든지 이러한 어떤 요소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어떤 비트코인이나 어떤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보시면은 물론 이제 나스닥이 좀 다소 하락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좋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은 달러 인덱스도 지금 다소 약세 모멘텀이 지금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하락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비트코인에게 있어 독이 될 수 있지만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다고 하면 또 이것은 비트코인에게 있어 또 어떤 약효 어떤 그런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나스닥은 하락세가 좀 멎어준다고 하든지 아니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데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하락 추세로 약세 모멘텀으로 접어든다고 한다면은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에 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는데요. 지난주 공개됐던 이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미 증시 전반과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인터넷이 폐쇄가 됐는데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위 채굴지인 만큼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또 우리가 나스닥 흐름과 이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지켜가는지에 대해서 비트코인 가격 방향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적인 모습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비트코인의 지난 움직임과 현재 움직임이 굉장히 어떤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띠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랙탈 구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난 어떤 상승 어떤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 한 어떤 틀에 크게 봤을 때 이 하나의 어떤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페이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면은 이걸 짧게 그냥 제가 이 상승 파동, 이 초록색의 상승 파동을 1페이지라고 임의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초록색을 보시면은 1페이지의 상승 파동이 나와주면서 크게 큰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1페이지 이 초록색 부분이 아닌가 그런 어떤 구조적 유사성을 띠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로 접어들면서 이런 식으로 M파동의 조정파가 나와주는데 역시 여기서도 최근에 어떤 상승장에서도 봤을 때도 M파형의 조정파동이 나와줍니다. 그것이 2페이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파동과 조정파동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와주다 보니까 다시 한번 2파동이 끝나고 조정 2파동이 끝나고 3페이지로 넘어가면서 고점 부근에서 행보 보합세가 나와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최근에서도 나와주었던 고점에서의 어떤 행보 보합세가 이런 어떤 움직임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1, 2, 3페이지가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일단 3페이지가 상승 파동이었다 보니까 이제 다시 4페이지의 어떤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어떤 움직임을 보시면은 지난 움직임과 현재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한 게 지난 움직임에서도 이 3페이지에서 주요한 지지 레벨이 2페이지의 어떤 고점 부근이었거든요. 이 2페이지의 고점 부근에서 이 2페이지의 고점 부근이 강력한 어떤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이런 어떤 3페이지의 행보 보합세를 보여주었다고 치면은 역시 이번에도 이 3페이지의 주요한 지지 레벨은 2페이지의 고점 부근으로 인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페이지의 고점 부근이었던 이 가격대가 굉장히 주요한 지지 레벨로 작용되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페이지, 즉 조정 국면에 넘어서면서 여기서 굉장히 제가 좀 유사성을 크게 좀 지난 어떤 하락장과 굉장히 유사성을 띠고 있지 않은가를 보고 있는 게 5월 19일 날, 흔히 말해서 부처빔이라고 부르는데 부처님이 오신 날에 여기서 단순히 그냥 하락세가 천천히 나와준 게 아니라 정말 단기간에 큰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아주 거대한 음봉을 보여주면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이번에도 최근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12월 5일 날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몇 분 사이에 정말 아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엄청 이제 굉장히 큰 음봉 매도 폭탄이 나와주면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움직임 자체가 현재 지금 지난 어떤 상승 페이지와 지금 현재의 페이지가 굉장히 유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양상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지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 비슷한 양상으로 넘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지난 이제 움직임에서도 보시면은 이게 이것을 굳이 본다고 하면은 역 헤드 앤 숄더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넥라인을 넘어서면서 역대 신고점을 경신하였다시피 여기서도 3중 바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역 헤드 앤 숄더를 그리면서 여기서 넥라인을 넘어설 때 우리는 단순하게 다음 이제 목표가를 5만 불, 6만 불이 아니라 역 헤드 앤 숄더의 어떤 패턴 내 어떤 목표가까지 결국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면 패턴의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가뿐하게 7만 불 이상도 충분히 상승할 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당장 오늘 내일 이번 주 안에 움직임을 당장 보여주기는 어려워 보이고 한 1월 말에서 한 2월 초까지는 지난 어떤 이 상승 페이지, 즉 4페이지의 조정 국면에서도 보시면은 한 2달간, 즉 한 60일간의 어떤 행보 보합세가 충분히 나와주면서 어떤 충분한 어떤 바닥 따지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닥 따지기가 한 60일간 지속이 되면서 이제 한 60일이 지난 다음에 한 2달간의 어떤 행보 보합세가 지난 다음에 상승세가 분출되었다시피 이번에도 당장 오늘 내일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이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시고 좀 이제 지쳐가실 수가 있겠지만 한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는 당장의 어떤 시세가 나아준다기보다는 조금 더 행보 보합세가 지속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작년 이 부다 빔이라고 불리는 5월의 큰 하락세와 그 이후의 조정장이 지금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1월 말과 이 2월 초까지는 지금의 이 횡보 조정장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 주셨고요. 알트코인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한번 알트코인 시장을 살펴보려면 역시 도미넌스 차트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이 비트코인만 휘청휘청 거리는 게 아니라 지금 증시시장 쪽도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이제 증시시장과 비트코인이 함께 하락하면서 지금 다소 조금 아쉬운 거는 알트코인의 시장 지배율이 다소 조금씩 이제 슬슬 감소하는 어떤 하락 모멘텀이 이제 슬슬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어떤 좀 안 좋은 신호들도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이 프레임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알트코인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프레임의 크기를 이것만 딱 잘라놓고 보면은 알트코인 시장 지배율이 잃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프레임을 이 정도 크기로 잘라서 봤을 때는 이만큼 알트코인 시장 지배율이 올랐는데, 정말 이 정도면은 사실 그렇게 알트코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알트코인 시장 어떤 상황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도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가격이 좀 다소 떨어지고는 있으나 어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하락비 대비 알트코인의 어떤 가격 방어가 지금 상당히 저는 괜찮게 나와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정말 이제 또 정말 상황이 안 좋게 넘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단순하게 여기서 알트코인 시장 지배율이 여기서 그냥 단기 반등으로 여기서 그친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한 1월 말, 2월 초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제 좀 견뎌내시고 잘 버텨내신다고 한다면은 한 1월 말에서 2월 초부터는 알트코인의 어떤 불장이 충분히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다림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알트코인 시장 지배율이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쳤을 때 한 42에서 요 정도 42에서 43% 가량의 어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반등이 나오고 알트코인의 시장 지배율을 잃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적신호,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으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2에서 43% 이상 상승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모니터링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 준비를 어떤 그런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게 비트코인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2에서 43% 이상만 상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즉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알트코인 시장 지배율이 그 이상의 선까지 시장 지배율을 잃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부터는 한 올해부터는 이제 알트코인이 탈비트하여서 이미 시장 지배율 자체가 지금 시장에 거의 한 8개월 차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이 가상자산 전체 시장에 있어서 어떤 시장의 지배성을 지금 알트코인 쪽으로 지금 알트코인들이 지금 어떤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8개월 차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올해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상승 랠리가 찾아왔을 때, 혹은 상승 랠리의 어떤 신호탄을 이제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이제 슬슬 저는 올해부터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는데, 탈비트화하여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비트코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어떤 독단적인 알트코인 개별마다의 어떤 독단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와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도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제가 항상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거래소의 어떤 보유 중인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또 채굴자들의 어떤 지갑 움직임도 현재 딱히 별다른 어떤 그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트코인들이 탈비트화하면서 독자적인 랠리를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이 알트코인들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이더리움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주라고 불리우는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을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저번 이제 체인링크를 소개해드리면서 혹은 폴카닷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올해부터 이더리움의 주요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끝이 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알트코인들의 불장은 보통은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기술 업그레이드가 한 단계 진보되면서 이 한 단계 진행이 되면서 그 시점으로 전후로 해서 알트코인들의 어떤 불장이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좀 이더리움이 제 예상으로는 올해 중순 이래, 그러니까 올해 한 5월달 안으로, 5, 6월 안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의 어떤 이더리움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것이라 보는데 그만큼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주요한 어떤 지지 레벨은 370만 원에서 390만 원대로 볼 수가 있으시겠고 이 직전 저점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더리움이 단기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한 10 플러스 한 15% 이상 한 43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는 이번 주 안에 저는 도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가장 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적기, 저점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선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현재의 가격대가 충분히 저점의 영역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단기적인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은 스윙 장투 전략보다는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구상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상승할 때 탈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